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역대 최대 신입생 미달사태 발생 대학 구조조정 실패. 제목이 좀 깁니다만 썸네일은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입시 포털에 정시 막 8등급 맞은 애가 다 붙고 부산대 붙고 충북대 붙고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지방대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를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죠. 왜냐, 사람이 주는데 대학 정원은 줄이지 않고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라는 건 가만히 냅둬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실은 매년 몇 개씩 학교가 사라지고 있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살짝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도 있냐면, 대학 정원 조정 실패 책임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게 대학에서 니네 그동안 뭐 했어, 자기 개발 안 하고 똑바로 안 살아? 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인원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드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대학은 오히려 늘리고 없던 대학이 막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왜 했냐면, 정부에서 나름 뭔가 있었겠지요. 백년지 대계라는 표현을 붙여서 굉장히 거창하게 교육정책을 얘기하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통령 바뀌면 뭐 하나 바뀌고, 장관 바뀌면 그나마 잘 돌아가는 시스템도 좀 뜯어 고치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 거라 하면 그겁니다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요거죠. 뭘 자꾸 너무 뜯어 고치기 때문에 제대로 안 차게 되지 않죠. 어떤 지류든 처음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및 재정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그래서 감사원에서 발표를 좀 한 게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일단 학력 인구 감소로 대학들한테 권고를 했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좀 줄어들 거니까 니네 요렇게 시간을 좀 줄 거니까 자체적으로 좀 정원을 줄여봐 라고 권고를 했다고 해요. 밑도 끝도 없이 학생 줄이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학생 인원을 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이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몇 년씩 끊어서 1주기, 2주기, 3주기, 그러니까 3등분 해가지고 나름 계획적으로 감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기 때는 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정리도 좀 하고, 또는 통폐합도 조금 관여도 하고 이랬는데, 나라에서 이거 손대니까 말이 많아서 2분기 때는 알아서 좀 줄여봐 라고 했는데, 알아서 줄이기는커녕 손도 안 댔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은 줄고 대학 정원은 그대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인기 없는 학교, 특히나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 존폐위기를 적게 되고, 경쟁률 떨어지고 수능 8등급에 붙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왜 학교에서 인원을 안 줄이느냐? 당연하죠. 1년에 1,000만원씩 등록금을 받는데 줄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름만 들으면 사학재단의 빵빵한 학교들이야. 한 10명 줄이고 100명 줄여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대학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약간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은 내년에 망하더라도 한 명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문제는 예견된 문제였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원을 안 줄였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신입생 미달 역대 최대, 2020학년에서 21학년도 넘어가면서 유독 심해졌고, 수입 감소를 해서 대학 재정이 악화됐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합격을 하다 보니 대학 교육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지방대 몇몇 학교는 전원 합격 사례, 쓰기만 하면 붙는 학과도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수학 8등급 맞은 친구가 수학과 들어가서 뭘 어쩌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공부를 하면 수학이 잘 나올까 싶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퀄리티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자, 4년제 사립대 같은 경우는 105개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립대 중에 4분의 3이지요. 그러니까 4중 3개, 거의 10중 8구, 전체의 상당 부분이 등록금만 가지고는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에서 줄이라고 해도 인원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 대학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위태위태한 대학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립대가 좀 많다. 비수도권에 특히나 몰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얘기입니다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 걸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대학 설립을 좀 허가를 해줬죠. 뭐 최근에 한전공대 켄텍이라는 학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야,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교육정책 때문에 뭔가 잘해보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죄송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로 퉁 치지만 바뀌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바로 결정적으로 수험생이죠. 이익 보는 사람보다는 손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미리미리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엎어치다 매치다를 당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뜬금없는 수혜를 보는 학생들보다는 착실히 준비했으나 뒤통수를 맞은 학생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뭔가 예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아마 지방에서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대부분 고사하게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지방을 대표하는 몇몇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와중에도 지방대의 장점은 있습니다. 뭐 공기업 할당제 같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공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지방에 있는 할당제로 돌려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근처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테크를 탄다. 그게 10명 중에 1명의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뭐 두 번째 뭐 여러 가지를 따지겠지만 정부가 대학 자체적인 움직임보다는 야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괜찮아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왜 줄여? 라고 할 수도 있고 지방은 야 니네도 좀 십시일반 해야 같이 상생하지 않겠어라는 이론인데 그래도 지방이 힘들고 서울은 낫다 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람이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동네 상관없이 조금씩은 인원 구조 조정을 좀 하는 게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사태를 막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제 개인적인 가벼운 견해입니다만 그렇게 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입시 뉴스 가볍게 건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